Hello, 안녕하세요. 헬로 현입니다. 지금까지 굿노트 설정과 기능들을 설명했는데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굿노트 앱을 열어볼게요. 수강 신청을 다 해서 강의들이 정해졌으면 이렇게 폴더 세팅을 미리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크게 공부랑 다이어리로 나눴고 공부 폴더 안에는 학기마다 폴더가 있고 그리고 또 수업마다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강의 자료나 필기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굿노트에는 스터디랑 플래너 폴더가 각각 있고 스터디 플래너 내에는 학기마다 폴더가 있고 수업마다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고 있어요. 필기하는 방식은 수업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이패드 없이 종이에 필기했을 때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판서하는 수업이면 전에는 이렇게 공책에 필기를 따라 적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아이패드에 공책을 만들어서 이런 모눈 종이에 바로 따라 적으면서 필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너무 빨라서 못 적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이렇게 색깔로 물음표를 그려서 표시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채우거나 다시 복습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아이패드로 필기하면 나중에 수업 때 필기했던 내용을 보면서 좀 더 쉽게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편해요. 예를 들어서 글씨를 옮기거나 크기를 쉽게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수업 중에 따라 적을 때는 예쁘게 적거나 포매팅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그런 거는 필요하면 나중에 바꿔주고 있어요. 아니면 요새 대부분의 수업들은 교수님이 PPT를 이용하면서 설명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전에는 PPT를 다 미리 뽑아서 수업에 가고 A4 한 장에 슬라이드 2개 또는 4개씩 그리고 양면으로 인쇄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강의 자료를 굿노트로 열어주면 돼요. 전에는 돈 아끼려고 흑백으로 인쇄하기도 해가지고 색깔에 대한 정보가 사라져서 이거를 일일이 하이라이트로 색칠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면 이게 색깔이 다 그대로 보이고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크게 볼 수 있고 심지어 작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확대를 하거나 그럴 수 있고 혹시 필기 적을 공간이 부족하면 텍스트 크기를 줄여서 더 많은 내용을 적을 수 있어서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강의 자료들을 다 저장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똑같이 학기마다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수업마다 폴더를 만들어서 강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 안에 들어가면 각 파일이 있어서 그 파일을 선택해가지고 공유를 눌러서 이렇게 굿노트에서 열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굿노트로 불러올 수 있는 파일 포맷은 크게 이미지, PDF, 월 도큐멘트 아니면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아니면 굿노트 파일도 불러올 수 있어요. 실제 수업 자료는 저작권이 걸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제가 대충 만든 비어있는 PPT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게요. 이렇게 굿노트로 강의 자료를 열고 저는 주로 강의는 컴퓨터로 이렇게 줌을 틀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하는 설명을 듣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bullet 포인트만 있고 자세한 설명이 안 적혀 있으면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을 필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이라이트를 할 수도 있고 추가 글씨를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냥 타이핑만 하면 이런 것들을 하기 좀 힘들 수가 있는데 굿노트에서는 손글씨를 되게 편하게 적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적다가 공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리사이즈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새로 생겨서 여기 밑에다가 뭘 더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필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필기만 하면 이거는 active learning이 아니라 passive learning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만 필기해서는 내용이 뇌에 잘 안 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Samuel Sureish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은 공부를 이렇게 설명해요. The secret to learning is breaking down something complex into its building blocks and then using those building blocks to build it up into something else. 저는 여기서 그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잡한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정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에게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정리할 수도 있고, 수업 내용에 대한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플래시카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는 그게 어떤 수업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잘 배우는지에 따라 조금씩 각자 다르겠지만, 그 방식이 무엇이든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직접 정리를 하면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수업 내용을 노트로 다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이 과목에 대한 책을 쓰는 척을 하면서 진짜 자세히 새로 다시 정리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필기를 했던 강의 자료 그리고 새로 정리할 노트를 이렇게 스플릿 스크린으로 열어요. 저는 오른손잡이여서 참고할 강의 자료를 왼쪽 그리고 새로 적을 노트를 오른쪽에 두고 두 화면 비율도 PPT를 1, 새로운 노트를 3으로 해요. 그러면 새로운 노트를 만들어서 예시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 공유한 무료 서식인데 작년에 썼던 버전이어서 2020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새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위에 몇 주 차인지 하이라이터로 표시하고 펜으로 날짜도 적어줘요. 그리고 여기에 본격적으로 제목이랑 필기 내용을 적고 있어요. 본문에 대한 팁은 실제 제가 전에 작성한 노트를 보여주면서 설명할게요. 먼저 이 노트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왼쪽 위에 그리드를 누르면 이렇게 이 공책에 들어있는 모든 페이지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꾹 눌러서 페이지 순서도 바꿀 수 있고 페이지 밑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아웃라인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제목을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맨 오른쪽 탭을 누르면 이런 목차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이퍼링크 노트를 안 쓰고 이렇게 노트를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아웃라인을 정리를 안 하고 썸네일만 쭉 보면 노트 내에서 내비게이트 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웃라인을 추가하지 않고 이렇게 오른쪽 위에 코너를 눌러서 bookmark 할 수 있어요. bookmark는 즐겨찾기 같은 기능이어서 중간 탭에 들어가면 bookmark한 탭들의 썸네일만 딱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굿노트 홈 화면에서 오른쪽 밑에 Favorites를 누르면 모든 굿노트 파일에서 내가 bookmark한 페이지도 볼 수 있어서 각 과목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챕터를 북마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제 작성한 노트를 보여드리면서 노트 정리 팁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는 예쁜 글씨체보다는 깔끔한 내용 배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정리를 할 때 바닥에 막 던져놓는 것보다 서랍에 넣어서 정리하는 게 더 깔끔하고 그 서랍에 또 더 작은 서랍들이 있다면 더 깔끔하게 물건 정리를 할 수 있고 나중에 그 물건을 찾을 때도 더 쉽겠죠. 공부를 할 때 뇌에 정보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리콜 할 때도 더 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노트를 정리할 때 제목과 소제목을 잘 활용해서 구조를 잘 잡아놓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강의 내용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면서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글씨체가 안 예뻐도 노트를 적당히 멀리서 보면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기호를 체계적으로 사용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꼭 주목해야 하는 내용에는 이렇게 느낌표를 그리고 공식을 적을 때는 박스를 그리고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드랍 섀도우를 넣어주고 공식에 나오는 털마다 설명을 적어주기도 해요. 이런 기호를 잘 사용하면 필기 내용 자체가 한눈에 더 잘 들어오고 특히 내용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좋아요. 세 번째 팁은 직접 그림이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그림들은 원래 강의 자료에도 있는데 저는 이걸 다시 직접 그리고 하이라이터 색깔을 이용해서 표면 성질이 한눈에 잘 보이도록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그림도 제가 직접 그리면서 더 열심히 관찰하고 이해했어요. 물론 이 그림을 그냥 스크린샷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쉽게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방법은 너무 편해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너무 쉽게 그림들을 내 필기에 넣을 수 있지만 제가 막상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이 내 필기에는 있지만 꼭 내 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 방식대로 다시 정리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내가 이 그림을 따라 그린다면 원래 그림보다 조금 못생길 수도 있지만 자세히 관찰하고 따라 그리게 돼요.
물론 너무 복잡한 그림은 이렇게 복붙하는 게 좋겠지만 적당히 복잡하면 이렇게 복붙한 다음에 그 위에 따라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에서는 한번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냥 여기서 여기로 복붙을 하면 되니까 비슷한 그림이 자주 등장하면 진짜 편해요. 그래서 이런 필기 정리는 시험 하루 전까지는 꼭 끝내려고 해요. 그럼 이제 시험 직전에 이 필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난 학기에 들었던 수업 중 하나는 오픈북 시험이었는데 컴퓨터, 아이패드처럼 디지털 기기는 못 보고 종이로 된 자료만 볼 수 있는 시험이어서 아이패드로 적은 필기를 인쇄했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서식이 A4 크기여서 화실 저하 문제 없이 그대로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패드에 있는 디지털 노트고 이게 그때 인쇄한 필기예요. 그래서 혹시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는 꼭 종이로 보고 싶거나 저처럼 종이만 들고 갈 수 있는 오픈북 시험이 있으면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속 아이패드로만 보던 필기를 이렇게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속지를 바꾸기 전이어서 그 모는 템플릿이 조금 더 어둡게 보여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인쇄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왼쪽 위에 여기 이 공유 버튼을 누르면 굿노트 파일을 내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페이지 하나만 또는 일부 아니면 모든 페이지를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엑스포트를 할 수 있는 포맷은 3가지가 있어요. PDF, 이미지 아니면 굿노트 파일. 포맷이랑 세부 설정을 정하고 위에 엑스포트를 누르면 내보내기가 시작돼요. PDF가 다 준비되면 이런 창이 떠요. 저는 맥북을 사용해서 제 맥북으로 에어드랍 할 수 있는데 맥북이 없으신 분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Save to Files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혹시 아이패드까지 쓸 수 있는 오픈북 시험이 있다면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정 키워드를 입력해서 그 키워드가 필기 내에서 어디에 등장하는지 찾을 수 있어요. 굿노트가 손글씨도 다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arallels Distortion을 검색하면 이렇게 결과가 2개가 나와요. 첫 번째 결과를 보면 제가 손글씨로 이거를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픈북 시험 때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필기 정리한 내용을 2-3페이지로 요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정보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요. 시험용 깜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요약하고 수업마다 요약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또 다른 수업의 summary 페이지예요. 그럼 이런 summary를 만들면서 이 수업의 키포인트가 뭐였는지 고민도 하게 돼서 좋고 다시 이 내용을 읽으면서 복습을 하기도 해요. 아니면 여기 그리드를 누르고 페이지 밑에 화살표를 눌러서 복제를 쉽게 할 수 있어요. 복제한 페이지에서는 일부 내용을 두꺼운 검정색 펜으로 색칠해서 지우고 빈칸을 채울 수 있는지 정보 리컬 능력도 계속 확인해요. 그리고 굿노트의 장점 중 하나는 아이폰이랑 연동이 돼요.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보고 있던 노트를 아이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면 시험이라면 학교 가는 길에 아이패드를 꺼내기 조금 그러시면 아이폰으로 보면서 끝까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굿노트 폴더 관리하는 방법,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는 방법, 필기 관리 팁, 필기 작성 팁,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공부 팁까지 진짜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아이패드에서 굿노트를 활용하면서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래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굿노트로 다이어리 작성하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